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이언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암을 일으키는 또 원인의 한 가지 설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겠죠. 그때 많이 먹었던 게 단 음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유도 많이 먹었는데 우유와 설탕을 동시에 많이 먹었거든요. 우유에 그 설탕을 넣은 젤리 같은 거 넣고 그 팥빙수를 많이 해 먹었고, 팥빙수에서 또 팥에도 엄청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달달한 빵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빵도 역시 설탕이 달콤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암에 또 그렇게 암이 급속도로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설탕은 암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라고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정제설탕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맹독이라고까지 책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게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우리 몸은 역시 수렵 채취 시대의 그 DNA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나 정제한 식품들, 뭐 설탕, 백미밥, 백미가루 이런 정제식품들, 이런 걸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DNA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설탕은 암세포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은 특히 당이 올라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설탕이 하는 일은 DNA를 일단 손상시킵니다. 그 책에 나오는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불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암세포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염증성 활성산소를 과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염증성 활성산소, 당연히 염증, 우리가 혈관 속에도 염증이 많은 사람이, 그 염증성 그 혈액이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포의 산소를 결핍시키고, 또 산소가 결핍된 세포는 뭐가 돼요? 바로 암세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탕이 산소를 결핍시키면 그게 또 암세포가 되고, 또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가속화되는데,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염증이 유발되고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2번 받은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아까 그전에 비타민C에서도 나왔는데, 비타민C에서 나왔던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우리는 사탕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제가 그 영어 학원을 운영할 때는 애기들 주로 초등생들이었는데, 뭐 발표, 영어 학원은 또 이렇게 계속 아이들 칭찬을 많이 해줘야 그냥 뭐 창피한 거 모르고 막 엉터리도 막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엉터리로 해도 뭐 굿잡 하면서 또 이 사탕 하나씩 주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건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사탕을 던져주는, 아이들한테 잘했다고 주는 사탕이 신체의 생화학적인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거든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기들을 키울 때, 지금도 뭐 이 길거리 가면 사탕 이렇게 찢어먹은 봉지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사탕을 역시나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당 떨어지면 안 된다고 또 저거 많이 먹죠. 사탕 들고 다니면서 많이 먹죠. 또 초콜릿을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콜릿도 설탕이 과량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설탕이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 식품인지 아시면 우리 애기들이나 뭐 어르신들이나 사탕을 먹는 일 없을 것 같아요.
영양의 역사라는 책에서 엘모 맥컬럼이라는 그 박사는 물만 먹는 동물이 물과 설탕을 동시에 먹는 동물보다 훨씬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달달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나옵니다. 그랬고, 설탕을 섭취할 경우에는 어떤 우리 인체의 인체가 어떤 식으로 망가지느냐, 그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먹은 설탕 처리를 위해서 뼈와 치아와 그 기타 인체 조직들이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잃어버리고 영양이 결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 사탕, 뭐 이런 설탕 들어간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그렇게 인체 조직들이 뼈, 치아 다 망가지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안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혈당치를 높이는 거는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더더욱 혈당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몸을 산성화시킨다. 거의 그 암의 원인 중에는 혈액이 과산성화된 게 암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을 처음 발견했다고 암 진단을 받았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낮인데 소변 체크를 해봤어요. 그분 4.8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건 너무 과산성인 거예요. 6.5 미만은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낮보다 아침 첫 소변은 더 낮게 나온다는 걸 감안을 하면 정말 과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산성화 시켜서 암을 유발하고 만성 그 질환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체질 과산성화 시키는데 설탕이 많이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비타민C의 대사를 방해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비타민C를 우리가 많이 먹어도 설탕 같은 걸 먹으면 그 대사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C 결핍을 초래하고 면역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려면 과량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세포가 정상 기능을 해야 되니까 특히 암 환자들은 제가 비타민C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량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기, 독감, 모든 유형의 감염, 암에도 쉽게 노출된다. 설탕 성분을 많이 먹었을 때. 감기 자주 걸리고 애기들 뭐 콜록거리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이 설탕이나 사탕 먹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슐린을 과다 분비한다. 아무래도 당분이 높으니까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다 분비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염증 및 암의 성장 전이에 강력히 촉진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을 때.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호르몬 불균형이 되면 그 암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특히 호르몬의 불균형은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런 식의 그 선자가 들어가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샘암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뚱뚱하게 만든다. 우리가 살이 찐다고 하는 건, 뚱뚱하게 된다고 하는 건 영양의 결핍입니다. 못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이 영양의 균형이 안 맞게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탕,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너무나 당은 높고 그 당을 처리할 다른 무기질 비타민이 부족해지죠. 당연히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당만 높기 때문에 제대로 대사가 안 되는데 이 인체는 계속 배고픔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가 고파서 계속 먹다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식단에서 설탕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된다. 우리 혈액이 걸쭉해지죠. 이게 혈액 내에 당 성분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당장법이라고 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설탕에 재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당장법이라고 하는데, 당장법을 해보면 이게 싱싱하던 게 팍 풀이 죽어요. 소금에 절거도 풀이 죽듯이 설탕도 마찬가지로 이 풀이 죽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 세포 내에, 우리가 혈액 내에 당 성분이 높다면 세포가 이게 당에 절거진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불건강하게 되고 암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데, 특히 또 위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탕만 먹었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건 설탕과 아미노산이 반응을 했을 때입니다. 아미노산은 주로 단백질의 그 분해 성분이 아미노산이잖아요. 분해된. 그런데 그 설탕과 아미노산이 결합이 됐을 때는 굉장히 그 두 개 결합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AGES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 AGES가 생성이 되는데, 그 AGES는 어떤 짓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DNA를 파괴한다. 그럼 DNA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DNA 복구하는 효소까지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러면 DNA 파괴되고 복구도 안 돼.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GES가 굉장히 위험한 당화산물입니다. 설탕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당화산물인데, 또 면역력이 고갈되고 감염, 암에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하고 계란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렌지 주스는,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는 그 설탕을 가당을 다 합니다. 제가 100% 유기농 이게 주스 이런 걸 이게 사가지고 그 성분 표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짜서는 이게 유통기한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당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유통기한을 늘리거든요.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이 식품을,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이제 생산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통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이게 수입 면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유통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반품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오히려 당분을 넣는 것 같은데, 오렌지 주스에 당분이 들어가고 계란에 단백질,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두 개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가서 외식을 할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또 고깃집에서 달달한 디저트를 많이 줘요. 주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주는 데 많거든요. 그런 걸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또 같은 AGES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고기를 잴 때, 불고기,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불고기 잴 때 꿀이나 설탕을 좀 넣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AGES가 생성이 되면 암을 유발한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야 될 설탕 음식은 대부분 가공식품의 유효기간 늘리고 맛의 향상을 위해서 설탕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게 집어드는 그 가공식품 속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주로 샐러드용 드레싱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스파게티 소스 같은 거, 팬케이크 시럽, 또 절인 고기, 요구르트, 케첩, 믹스 커피,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그 외에도 TV에서 요리 방송에서도 설탕을 왕창 붓는 거 보면, 그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요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식품을 살 때도 이게 표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다 설탕이라고 써놓은 것만 아니고요. 설탕이라고 써놓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탕수수 시럽이라고 써놓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액상과당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말토덱스트린이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 설탕이 아니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좋을 거 아니야?
설탕 아니겠지? 말토덱스트린이 뭐지? 이건 설탕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것도 가공식품 표기가 다를 뿐이지 다 내용은 설탕이다. 이렇게 책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설탕을 우리가 설탕을 꼭 넣어야 될 식품이 있단 말이에요. 식초가 들어간 샐러드 소스 같은 건 설탕이 안 들어가면 사실 신맛밖에 안 나니까 먹기가 좀 거북해요. 이제 그런 때 뭘 쓰느냐 하면 이제 이 책에서는 스테비아 추출물을 써라.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설탕 맛이 나는 식물입니다. 저도 그걸 쓰거든요. 지금 이게 스테비아 분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생산이 됩니다. 이거 하나 사면 꽤 오래 먹어요. 예, 꽤 오래 먹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파리를 말려서 스테비아는 이파리를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설탕보다 순수하게 하진 않아요. 약간 그 풀냄새 같은 게 섞여 있는 단맛이거든요. 그래도 설탕을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걸 먹고 이제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그 음식에는 소스 같은 데는 이걸 쓰고 있는데 암 한우들은 이런 걸 좀 설탕이 아닌 단맛을 꼭 먹어야 된다면 이런 걸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설탕이 아닌 단맛 대용품이 있죠. 그게 뭐가 있느냐. 아스파탐, 또 스플렌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스파탐이라는 건 탄산음료나 캔음료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 옛날에는 당뇨 환자들도 이걸 먹으라고 뭐 의사들이 권할 정도로 무식했다고 이 책에 나오는데 독성이 심각합니다. 이건 분해 생성물 그 독성은 그게 분해됐을 때는 포름알데히드라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포름알데히드는 DNA를 망가뜨리고 흥분 독소, 사람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흥분하게 한다. 그리고 뇌관문을 관통을 해서 뇌와 신경계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스파탐은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콜라니 무슨 캔 음료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건 정말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플렌다라는 게 있는데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아스파탐 다음에 나온 게 스플렌다예요. 근데 이것 또한 그 자연의 추출물이 아니고 인공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화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 발진, 홍조, 공황장애, 현기증, 저림 증상, 설사, 붓기, 근육통, 방광문제, 위장장애, 또 장속의 유익균 50%를 감소시키고 pH, 우리 체액을 산성화시킨다. 몸무게는 올라간다. 이런 아주 나쁜 그 내용들이 많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아스파탐이나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설탕의 30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가격이. 그래서 주로 기업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건강에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콜라니 무슨 이런 걸 먹는 거, 또 애들이 또 요즘은 통닭이나 이런 피자나 이런 거 시키면 콜라는 또 옵션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 물질인지 이런 걸 이제 미리미리 알려서 좀 암 환자가 지금보다 더 줄여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데이비드 카츠 박사는 임상진료에서의 영양섭취라는 책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설탕을 가장 적게 먹고 인슐린이 가장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설탕을 아예 먹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